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렸어요. 그래서 나브크랩님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. 교육생들이 중도 포기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. 나가면 나갔지 왜 음해를 하고 가는 걸까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. 일단은 제가 이제 댓글로도 이제 달았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코칭 방식이 1대1 방식이잖아요. 그러면은 1대1 방식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, 저희도 그냥 국비지원이나 일반적인 교육기관처럼 이 친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그냥 쭉쭉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어요.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일이 없거든요. 그래서 소위 저희가 좀 사람들을 까다롭게 받는 이유 중 하나가,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, 예를 들어 성격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우리랑 안 맞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모두 성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상황도 안 맞고 약간 우리랑 스타일도 안 맞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, 약간 성격 부분에서 약간 이 사람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 좀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단점을 딱 얘기했을 때 방어 기제가 굉장히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. 이게 약간 심리학적으로 약간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사람에게 어떤, 이렇게, 딱, 크리티컬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좀 더 거부감이 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지금 안여돼인데, 안경 여드름 돼지. 근데 이제 돼지인데, 이 돼지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아요. 저 후천적으로 돼지가 된 케이스라.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통통하거나 뭐 뚱뚱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막 돼지라 그러면 되게 예민하잖아요. 아무래도 기분이 더 나쁘고.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마다 딱 특정 키워드가 기분이 되게 나쁜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남에게 평가받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. 근데 사실은 우리가 레슨을 하게 되면, 레슨을 보면 너는 이 점이 되게 좋고 이 점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,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, 솔직히. 그런 얘기 안 할 수가 없고, 예를 들면 여러분 면접 같은 것만 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이렇게 반사회적인 막 이런 사람들 안 뽑히잖아요. 근데 보통 이런 문제 생기는 애들은 대부분 저희가 누군지 아는 이유가 뭐냐면, 그 사람 실명까지 알고 그 사람 히스토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, 뭐 동생을 팼는지, 아니면 뭐 또 왔을 때 정말 뒤에서 막 뭔 소리 하고 다니는지까지 보통 제보가 다 와요. 내부에서 막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그런 약간 내부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막 누구랑 싸웠는데 막 뒷담화를 했더라, 막 팀원들까지 그래가지고 막 분쟁 생기고 싸우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, 좀 소위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일으켜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반사회적인 사람들한테도 이번에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. 왜 음해를 하고 가는지.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문제 거의 안 생겨요. 기본적으로 배알이 꼴리거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. 그러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. 왜 학원생을 까냐고 라고 할 수가 없는데, 우리가 먼저 피해자예요. 우리가 피해자예요.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착하게만 살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. 왜냐하면 선생님은 우리 고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. 선생님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학생을 무한히 이해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게 미덕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상식선에서 저도 진짜 똑같은 마음이니까, 나부크람님처럼 왜 저래?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피해를 줬냐? 그러지 않아요. 동생 패다가 막 우리가 뭐라고 했던 그 동생 패고 막 성격 안 좋고 뭐 이것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하고 반사회적이었던 그 친구한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. 막 그런 식의, 그러니까 많이 혼난 케이스죠. 어떻게 막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도 많았고,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코칭 받아가지고 또 준비 잘해가지고 팀노바 와가지고 똑같이 작품 팀노바를 또 카피를 해요. 아는 게 없으니. 그래가지고 연봉 지금 4천대잖아요. 4천대 들어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. 팀노바에서 배워서. 그 전에 2,600 받던 친구예요. 일단 600 받던 애가 4,000대, 4,300대, 4,300 갔다고 지가 글 썼거든요. 팀노바 까는 글에. 그러니까 그 연봉 얼마 오른 거야? 거의 한 1,700 올랐죠? 1,700 올랐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, 그래도 팀노바를 까요.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성장한 줄 알아요. 그러니까 자기 글에 이미 2,600으로 거기 갔다가 이제 4,300까지 내가 올랐다. 팀노바 수료까지 못했죠. 응용 1단계 첫 수업까지 듣고 돈이 되게 많이 오른 거죠. 근데
그런 애들이 그런 글을 써요. 그러니까 되게 미스테리한 거죠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33살인데, 그러니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사실 이거 까는 사람들이 많진 않은데, 너무 이해가 안 돼서. 근데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. 그러니까 보면은,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을 모를 것처럼 글을 써요. 근데 이미 거의 정보가 다 오거든요.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리고 어떤 사람은, 제가 이 사람은 기초 때부터 가르친 사람인데, 사실 기초 때 멘붕이 너무 많이 되고 막 그래서 너무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수영 파트장이 막 새벽까지 가르치고, 저도 그 사람 유난히 더 많이 신경 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지금 나이가 33살인데 33살 그 당시에 공부할 때 32살이었거든요. 취업할 때는. 그 얘기는 신입으로는 되게 힘든 나이에요. 그리고 뭐 이쪽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력이 막 졸라 좋은 것도 아니었고, 그리고 기존에 어떤 약간 본인 입으로 한 얘기가 뭐 꼰대 회사를 좀 다녔고,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너무 달랐어요. 근데 그 내부에서 아무튼 그 분란 조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막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들고, 왜냐면 강사도 함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선에서만 자기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거지,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, 팀원들은 절대 학생들 터치하면 안 돼요. 근데 가서 막 훈수 두다가 한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. 그 제보가 온 사람이. 그 사람이 훈수 두어가지고 애들 되게 불쾌했던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. 그 사람 되게 이상하다고.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무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, 근데 제가 또 열심히 했죠. 열심히 해서 기초 제가 가르치고, 응용 1단계 지금 민준 파트장이었나 아니면 뭐 기계관 팀장이나 그쪽에서 하고, 제가 받아서 그 사람을 아무튼 응용 2단계 잘 해가지고 연봉 3,600에 취업을 시켰습니다. 그러면은 제 의무는 다 했죠. 근데 이제 취업하고 나니까 이제 그 장단점을 지적했던 부분에서 단점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, 사람이. 근데 그거 고쳐가지고 취업을 잘한 거 아닐까요? 라는 생각은 1도 안 하고, 원래 그래요, 저런 사람들이. 기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한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요. 취업 잘했으면 까면 안 되는데, 근데 뭐 대놓고 막 그렇게 세게 까진 않았어요, 사실은. 근데 뭐 이런 거 있죠. 그나마 응용 2단계가 좋아요. 뭐 이런 글? 와, 우리가 그나마를 말하려면요, 애초에 잘했어야 돼. 그러니까 뭐 클래스 때, 와, 진짜 수영이가 새벽까지 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, 우리가 그 이해 못 해가지고 멘붕 돼가지고, 그리고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씨 비교하지 마세요, 제발.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. 수업 때마다 했어요. 왜냐면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. 막 그러니까, 아니 왜 다른데, 쟤는 수리적 사고가 굉장히 되게 좋은 애인데 그런 애들은 잘하는 게 있거든요, 확실히. 그래서 비교한 학생이 막 되게 잘 만든 게, 그 친구 응용 1단계 때 막 포트리스 거의 비슷한 물리적 원리까지 써가지고 포트리스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. 포트리스 뭐 1대1 버전 이런 걸. 그러면은 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걔도 뭐 비전공자고, 근데 걔는 진짜 똑똑해요, 제가 봐도. 그래서 손도 많이 안 가고, 약간 중간중간 어려워하는 거 막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알려준 친구인데, 자꾸 제일 잘하는 친구를 자기 비교하는 거야. 너무 다른데, 상황이. 그래서 제가 팀노브 할 때마다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결국엔 자기 나름대로 묵묵히 가다 보면 사람마다 어떤 빛을 보는 시점이 달라요. 그러니까 어떤 게 딱 해결이 됐을 때 되게 잘해진 사람이 있거든요. 후천적으로 잘해진 케이스, 뭐 예를 들면 동철이 같잖아요, 최근에.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딱 자기가 딱 느끼면 확 바뀐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고, 처음엔 재능이 없는 줄 알고 나 같은 사람들은 개발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10대 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일정 수준 이상 되니까, 이게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건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확 실력이 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있다고 막 위로도 해주고, 정말 신경 많이 쓰이게 한 사람이 꼭 저런 거예요. 2번, 3번 더 신경 쓰고, 이력서도 무슨 문방구에서 이 이력서 딱 사면 옛날에 막 팔 것 같은 무슨 쌍팔년도 이력서를 갖고 와가지고, 제가 그거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코칭해준 경험이, 왜냐면 제가 학생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튀는 사람, 손이 더 많이 가는 사람은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. 뭐 이력서 뭘 지적했는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이력서부터 해가지고 멘탈 나간 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막
중간중간 코칭 잘못된 거 있죠.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도 다 찝어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, 굉장히 저한테는, 저랑 나이도 동갑이라 굉장히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. 왜냐면은 그 당시가 작년이니까, 이게 32살에 신입 구직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멘탈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위로도 되게 많이 해주고 막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다고 막 복돋아주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, 와,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이 있어요, 진짜. 그래서 이거는,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잘해가지고 뭐 지식이 같은 친구 있거든요. 원래 좀 과에서 걘 탑이었어. 그러니까 거의 드문 케이스죠. 과에서 탑이어서 실력이 워낙 좋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써주거든요. 이미 잘하니까 걔가 못하는 부분만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데, 이미 과에서 잘하기로 유명한 애였어요. 그 과에서도. 걔 컴공 출신인데. 근데 그런 애들은 오히려 나중에 너무 많이 도와주고 너무 고마워요.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반면에 제가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해줘도,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정말 상대적이라니까요, 관계가.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해준다고 해서 더 고마움을 강하게 느끼지 않아요. 그냥 성격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 받을 때도 1대1 코칭인데 방어 기제가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. 누구 지적하면은 못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있잖아요,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, 이거 고쳐줘야 될 것 같아, 이거 이렇게 하면 고쳐질 거야 라고 코칭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만 잘난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은 사실은 가르쳐줘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뒤통수 친다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돌겠는 거죠. 자기 기분 나쁜 거밖에 생각 안 해요, 그런 사람들은. 제가 그래서 진짜 이거 하면서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.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뭐 착해 빠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할 말 다 하고 이래가지고 뭐 팀노바 망한다고 해서 저 그렇게 후회 없거든요. 왜냐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, 지금 제가 이게 사실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말은 아니잖아요. 왜 선생님한테는 왜 착함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나름대로 진짜 제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만큼 했기 때문이에요. 남한테 피해주는 거 되게 싫어하고, 그리고 제가 책임지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, 그 순간 후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후회가 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한 90% 이상은 제가 후회 없는 수업을 하거든요. 늘 그렇게 이렇게 소위 이렇게 멋있다고 하면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철학적으로 제 인생의 정의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. 어차피 사람은 죽고 그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지금 막 솔직히 그렇잖아요.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돈 진짜 많잖아요. 근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누워 계시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 봐보세요. 그리고 삼성가에서 어떤 제일 막내딸이었던 그런 분도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권력을 많이 가진 집안인데도 사실은 자살을 했잖아요.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인생이라는 게 정말 상대적이고, 인간이라는 게 정말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지 않더라도 사실은 좀 행복하게 살고, 그리고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저는 제가 유전자적으로 끌리는 게,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존에 없던 약간 기적 같은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지금도 그런 거죠. 이게 지금 공포의 외인 구단 뭐 옛날 만화, 그 쌍팔년도 만화인데, 그런 거 보면 꼴찌들 모아가지고 막 되게 잘하게 만드는 만화예요.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업계가 상대적으로 실력으로 승부하기가 굉장히 좋고,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, 잘하는 인력이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그런 꼴찌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고 최선을 다해 해왔는데, 이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. 지금까지 딱 2명 있는데, 그게 이제 4년 동안 2명이 깐 거죠. 사실 중도 포기자는 훨씬 많았기 때문에, 정확히 말하면은 대부분은 다 너무 괜찮아요.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현타 오게 만드는 건 있죠. 그리고 막 손이 안 가는 사람들이 꼭 그런 모르겠는데, 손이 가는 사람들이 그래. 그러니까 뭔가 더 신경 많이 써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왜 음해한지를 뭐 정리하자면 그냥 못돼 처먹은 거예요. 그리고
자기 칭찬해준 거는 당연한 거야. 그거는 또 얘기 안 한다. 자기 칭찬받은 거. 자기 깐 게 기분 나쁘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 데다 올려서 조금이라도 팀노바 까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. 자기들 연봉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, 나이 32에 아예 뭐 회계도 아니야. 무슨 뭐 총무 있죠. 총무하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, 개발자를 앉혀놓고, 경력 3년차 이상이 거의 받는 연봉인 3,600을 받게 해줘서, 3년차가 뭐예요? 회사 잘못 들어가면은, 왜냐면 여기 3년차 한 3년차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? 지금 뭐, 성구도 있고, 뭐, 여러가지 3년차 개발자들이 있어요. 뭐, 최근에 구직한 지연이나 현주나 이런 친구들 3년차 개발자고, 그리고 이직을 해서 4천대 중반으로 다 간 친구들인데, 걔네들도 연봉이 막 1,500 이상 올랐거든요. 근데 지금 아예 연봉이 오르는 건 그렇다 치고, 이 사람은 32살에 거기 간 사람은 3,600에 신입이고, 원래 총무 이런 거 하던 사람이 기술이 생겨서 가게 된 거거든요. 그러면은 거의 이게 경력 3년 차면 보통은 한 3천 초반? 이 정도인데 거의 3년 차 이상의 연봉을 받고 가는 거예요. 뭐 기업에 따라 좀 다르겠죠.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위에만 바라보고 있을걸요? 뭐 예를 들면 뭐 쿠팡이라든지 뭐 삼성이나 여기는 초봉이 얼마인데 나는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러고 있을걸요, 분명. 미치겠는 거예요. 주제 파악을 해야죠, 주제 파악을. 삼성이 아무나 뽑는 것도 아니고. 그렇다고 해서 삼성 가면 개발을 하는 거 보장도 안 돼요. 개발 포지션으로 가면. 개발자로 가는데 나중에 개발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. 아니면 그러면 본인이 트라이 해보던가, 그렇게 잘났으면.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손해본 거, 수업 받을 때 지적받았던 거 위주로 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뭐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죠. 어쨌든 뭐 중도 포기하는 이유를 얘기 안 했구나.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거의 그런 거예요. 뭐 보통 이게 게시판에 좀 정리가 돼 있긴 하거든요. 여기 보면 팀노바 포기 유형, 포기 사례 이렇게 있어요.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보통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,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런 후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나중에라도 해볼게요. 뭐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이고,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좀 어려운 거죠. 근데 그거는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, 사실은 제가 옛날에 IT 땡땡은 다녔거든요. IT 땡땡. 근데 거기에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개월 4개월 과정이었는데, 제가 20살 때 다녔나 내가 19살 때 다녔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, JSP를 배웠어요. JSP를. 근데 거기서 했는데 벌써 14년 전이네요. 아무튼 그때 다녔는데, 신입 개발자 때 그때 시작을 한 30명 했는데 마지막에 8명 남았어요. 8명. 4개월 과정. 그런 수업도 있었고요. 그리고 많이 그래요. 보통 이제 후반부 가면은 다 포기하죠. 근데 매우 쉽게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, 여러분들 무료 강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. 이렇게 찾아보면 무료 강의 보면 첫 번째 뭐 소개하는 부분이랑 제일 끝에 강의랑요, 조회수 차이 한번 보세요. 제가 심한 거는 첫 번째 앞부분은 조회수가 6만인데 뒤로 가면은 한 4천인가?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봤어요. 거의 그만큼 포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.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리즈 그 강의를 다 봤다면 무료 강의 끝부분의 조회수는 한 6만 명이 돼야 되는 게 맞죠. 근데 3,000명밖에 안 남아요. 이게 단순히 팀노바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에요. 근데 왜 팀노바만 포기자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냐? 라는 건요,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이에요. 딴 데도 다 그런데 그런 걸 그냥 공개 안 할 뿐이죠. 왜냐하면 저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. 제가 지금 유튜브 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냥 어차피 실력 있으면 숨길 이유가 없고요. 그리고 와서 뭐 청강에서 봐라, 우리 취업 거짓말 같으면 와라. 지금 이번에도 유출되고서 막 전화 오는 것도 그런 거죠. 실제 팩트니까 지금 이게 크리티컬한 거지, 이게 지금 허구면은 이게 크리티컬 해졌을까요? 아무튼 여러모로 굉장히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. 중도 포기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? 그 다음에 좀 힘들어서 나가는 거, 그리고 금전적으로 좀 돈이 약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오버 지출이 된다든지, 사실 생활비적인 부분이나
여기 단순히 여기서 공부한다는 거는 뭐 여기 이제 그 교육비만 지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출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교육기간이 막 길어진 케이스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 괜찮으면 뭐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바뀐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아니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집안이 되게 힘들어진다거나 뭐 사정이 생기는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우는 좀 취직을 빨리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틴노바 중도 포기하는, 그러니까 거의 기초 때 포기하시는 분은 그냥 이 분야는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. 뭐 어떤 그 군인이신데 군인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 계신데,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문으로 이제 되게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제 문자를 남기면서 포기를 하셨는데, 저는 이제 딴 건 다 좋은데 제가 이렇게 뭐 하루에 뭐 9시간씩 앉아서, 보통 근로시간이 9시간 넘으니까 9시간 정도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 저한테는 막상 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. 그 다음에 또 많은 것 같아요, 사례들이. 그 다음에 뭐지? 거의 한 친구는 응용 2단계 때 포기한 친구, 기억에 남는 친구가 저랑 약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포인트가 그 친구는 안 맞았던 거예요. 보통 응용 2단계 때 그런 케이스는 저는 딱 한 번 봤어요. 4년 동안 한 번 봤는데, 제가 이제 그 졸업생들 다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죠. 그러니까 코칭하는 포인트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로였던 거죠. 그래서 아예 이 교육이 내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나간 친구 한 명 있었고요. 응용 2단계 때는 사실 포기가 거의 없어가지고요. 보통 금전적인 거죠. 그게 제일 슬퍼요, 사실은. 옆에서 옛날에 이제 장학금 제도가 있었어요. 우리가 또 해자 제도가 있었는데, 그 제도를 누가 악용을 했어요. 허모 씨가 또 이제 악용을 하셔가지고 취직이 되면은 갚는 제도였어요. 근데 그거를 그 허모 씨가 취직이 되고 나서도 돈을 안 준 거예요. 근데 그 다음에 안모 씨도 뭐 돈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못 받은 돈이 지금 300이 넘거든요. 근데 뭐 준다고 당당하게 얘기는 나중에 해놓고서 지금 벌써 그 친구가 나간 지 1년이 넘었는데,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됐네요. 근데 뭐 한 푼도 못 받았어요, 사실은. 뭐 돈 벌어서 준다고 말은 참 잘하는데 어쨌든 아무도 갚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사실 왜 우리가 그 친구들이 취직까지 해줬는데, 취직하고 걔네들한테 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제도도 좀 사라졌고요. 그래서 더 포기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절반은 갚았고 절반은 안 갚았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나름 그런 제도 모두 다 갚았으면 지금까지 제도가 있었을 텐데, 한 2명 50% 확률을 안 갚는 애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교육비는 나중에 갚는 제도는 없어졌죠. 뭐 별의별 거 다 있어. 아무튼 그 금전 때문에 그런 애들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? 많아요. 뭐 별의별 일 다 있어요, 여기. 이거 하다 보면. 그리고 그냥 교육이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기초대 나가시는 분들.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른 교육기관처럼 그냥 담백하게 쭉 가는 게 더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팀노바 스타일이 안 맞죠. 저희는 기본적으로 1대1 코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이거를 옛날부터 이제 그냥 광고 키워드부터 모든 홈페이지 한두 개 써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좀 안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되죠. 저희 같은 경우는 막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맞춰주고 한 명 한 명 확인 다 하고, 좀 어떻게 보면 좀 와일드하고 거친 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이런 성향이 있고, 그리고 뭐 때문에 포기하는지 좀 기억이 뭐가 있을까. 또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속이고 포기하는 경우에서 걸려가지고 우리가 강제 포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일단은 다른 직장 병행하면 안 돼요. 병행하면 안 되는데 이거 병행을 한 거야. 속이고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, 그렇게 걸려가지고 강제 포기되는 경우가 있고, 강제 포기를 떠나서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. 그 두 개를 병행하면은 진짜 힘들어요. 고시 공부를 회사 다니면서 한다는 건 똑같은 거야. 그러면 사실은 애들 막 몰빵해서 해도 안 되는 애들 진짜 많은데,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하려면 엄청 독해야 되거든요. 너무 단순한 진리 같은 건데, 그거 자체를 뭐 자기 머릿속에서는 뭐 행복해로 돌리나 보지. 그래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긍정적인 거야, 그거는.
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 있죠.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감정적으로 상해서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한 건인가, 아까 그쪽 좀 안 맞아서, 그 코칭하는 포인트가 안 맞아서 나간 친구 제외하고는 저는 일단 잘 모르고요. 뭔가 스타일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음해하는 것도 아까 그런 1대1 그런 거가 마음에 안 든 거죠. 근데 웃긴 거는 깐 애들 보면 결과 다 좋은 애들이 저래.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는 거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료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. 99%는 굉장히 괜찮아요. 근데 그 1%가 문제예요.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린다 그러죠. 예, 딱 그런 각이에요. 다행히도 이제 저희랑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라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사실은 너무 싫어요. 그리고 여기 출신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, 저희도 라이센스를 챙겨줄 생각이 없습니다. 예. 어차피 저희랑 안 같이 가는 거니까 저희는 같이 갈 사람들에게 잘할 거고, 같이 수료자들 파티라든지 이런 거 매년 정기적으로 한 2번씩 하고, 그리고 앞으로는 볼만할 거예요. 장기적으로 수료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서로 도와주는 구도가 이미 생기고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가려고 이렇게 그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여기는 이런 게 크리티컬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, 굉장히 이제 많은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나름 끈끈한 게 있어요. 은근히 알게 모르게 끈끈하고, 팀노바에서 정기적으로 정기 모임도 가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돕고 돕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사실 IT 업계는 괜찮은 인맥이 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팀노바는 다 고연봉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10년 뒤에 갔을 때는 훨씬 고연봉이 돼 있겠죠. 그러면은 지금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, 서로 알고 지내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거, 돈도 엄청나게 벌 거야 다들. 그런 사람들끼리 알고 지낸다는 건 서로 엄청나게 도움이에요. IT는 각 기술 특징이 각자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. 아무튼 말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자를게요. 그 포기 유형이 더 궁금하시면 여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포기 사례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대략 나오는데, 아마 제가 말한 선일 거예요, 대부분이.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